안녕하세요. NC스 코리아의 고우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NC스 스피오스의 텍스처 매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C스 스피오스의 텍스처 매핑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텍스처 매핑이란 일단은 사실감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재료의 이제 텍스처링, 즉 이제 이미지나 질감과 같은 거를 입히는 기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처 매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다가 오른쪽과 같이 재료에 대한 이제 질감을 넣음으로써 오른쪽에 있는 그림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조금 더 사실감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텍스처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조차도 혹시 뭐 포토샵으로 이제 도출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NC스 스피오스의 텍스처 매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재료에 있는 표면 특성을 이제 광학적인 표면 특성을 입힌 후에 그 후에 이제 이미지적인 재료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제 이미지를 넣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토샵이 아닌 물리적 기반의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텍스처 매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처럼 이미지 텍스처, 두 번째 범프 매핑, 그다음에 세 번째 어너스트로픽 다이렉션에 입히는 매핑의 타입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UV 매핑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매핑의 이제 타입은 아니고 조금 더 현실감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적인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 매핑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텍스처 매핑은 이미지 매핑과 그다음에 범프 매핑, 그다음에 어너스트로픽 다이렉션에 입히는 이제 매핑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미지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재료에 이미지를 입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나뭇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또는 이제 그 로고와 같은 것들을 제품에 입힘으로써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사실감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범프 매핑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질감을 이제 입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울퉁불퉁한 이제 재질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죽적인 질감 이런 것들을 실제 재료에다가 입힘으로써 결과에서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와서 사실감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할 수 있는 매핑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어너스트로픽 다이렉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비등방성인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로 방향에 대한 뭐 이미지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질감 또는 이제 표면적인 특성이 다르거나 세로 방향이 이제 가로 방향과 다른 경우 카본이나 탄소 섬유와 같은 이러한 이제 재질감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텍스처, 범프 매핑, 어너스트로픽 다이렉션의 경우 이제 스피오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텍스처 매핑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UV 매핑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는 이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말씀드릴 UV 매핑은 어드밴스드적인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매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이미지나 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2D 형태, 즉
평면 형태인데 요것들을 이제 입히는 모델링은 이제 3D 형태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D 형태의 이미지나 이런 질감 자체를 3D 형태에다가 입히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재료를 투영시키는지에 따라서 이미지가 약간 늘어지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패턴의 방향 이런 것들이 약간 틀어지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실감을 표현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이한 결과를 오히려 더 도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UV 매핑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감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2D 형태의 이미지나 재료 자체를 이제 3D 형태의 투영을 시킬 때 플라너 형태로 이제 입힐 건지, 그다음에 큐빅 형태로 해가지고 재료를 입힐 건지, 실린더 또는 이제 스페어 형태로 해가지고 3D 모양 자체의 2D 형태를 어떻게 투영을 시키는지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설정 방법에 따라서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이미지를 3D 형태에다가 투영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가 보여지는 이제 패턴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UV 매핑이라고 하는 어드밴스드적인 이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텍스처 매핑의 경우에는 왜 사용을 하고 언제 사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처 매핑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감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공간상에다가 다양한 이제 뭐 패턴들을 입힐 때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뭐 벽에다가 이제 포스터를 이제 이미지 텍스처로 입히는 이제 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특정한 공간에 재료의 질감을 입힐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하는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패턴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패턴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이제 너무 복잡한 형상이다 보니까 내가 모델링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반복되는 패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패터닝을 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다른 이제 두 개의 이런 재료들을 믹싱을 할 때, 블렌딩을 해서 조금 더 사실감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각각의 그 경우는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특정한 부분에다가 패턴을 입히거나 아니면 뭐 멀티레이어처럼 다양한 것들을 이제 쌓아서 조금 더 사실감을 개선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텍스처 매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텍스처 매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사실감을 개선을 해서 조금 더 리얼리티적인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질감을 입히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태양광이 대시보드에다가 반사가 돼서 이제 윈실드, 앞 유리에 이제 빛이 맺혔을 때 그 질감에 따라서 그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동차 외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컬러를 이제 하나만 입히시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 다양한 색깔을 입히셔가지고 블렌딩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이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약간의 미세 패턴이라든지 약간 증착된 것 같은 뿌연 패턴 때문에 이제 뿌옇게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조금 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치 스크린에 지문을 갖다 댔을 때 이런 지문이 아무래도 있어야지 조금 더 이제 사실감적인 것들을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 이런 지문 같은 경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텍스처 매핑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이미지나 이런 질감들은 어떻게 이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사진을 찍거나 측정을 함으로써 질감이라든지 이미지적인 것들을 이제 뽑아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자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용 이제 하드웨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출을 함으로써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는 이제 측정을 하거나 이런 하드웨어가 없을 경우에는 범용적으로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로 뿌려지는 이제 textur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재료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이제 질감이라든지 이미지적인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스피오스에다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피오스에서 어떻게 이제 그 텍스처 매핑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NCIS 스피오스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대시보드 안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대시보드 결과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약간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처 매핑이라는 것을 입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 매핑은 머테리얼의 이제 하나의 파트로서 들어가 있고요. 유저 텍스처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나 이제 질감 등을 입히시면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기반이다 보니까 그 전에 먼저 실제 이제 이 대시보드가 가지고 있는 표면 특성을 입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라든지 질감 등을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실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아니시잖아요. 2D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투영을 시킨가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가 늘어지는 형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UV 매핑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극대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미지를 입힐 건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 정보, 사이즈와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미지가 나올 건지 미리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했을 때보다 아까 그 대시보드 내에 있는 부분에 내가 방금 입힌 이런 이미지에 대한 질감, 이미지가 이제 입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텍스처가 아무래도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밋밋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사실감 있게 결과물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로 돌려가면서도 이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단순히 한 표면, 한 방향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제품을 회전해가면서 제대로 텍스처가 입혀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동차 내부에다가 모든 텍스처를 입히시고 나서 결과물을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팔걸이, 도어 쪽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이런 쪽에 내가 입힌 이미지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핸들에 대한 이제 질감 또는 이제 매트, 카페트 또는 이 대시보드에 대한 질감,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다 이미지 텍스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킹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들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조금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유저 머테리얼에 있는 텍스처 매핑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요. 맨 처음에 베이스가 되는 부분에다가 그 특성을 입히고 그 이미지, 색상을 입히시고 나서 보시면 번호판이 표현돼야 되는 숫자 부분 위에다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질감을 입힘으로써 조금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데모 자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기본이 되는 거를 바탕으로 깔고 두 번째, 똑같은 자리 위에다가 또 다른 층을 하나 더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층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이제 표면 특성을 넣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층에 맞는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이 번호판 실제 이미지를 넣고 확인 버튼, 그다음에 번호판 사이즈를 올바르게 선택을 한 다음에 네,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혼합이 돼서 결과로 표현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이제 밋밋했던 부분 위에다가 실제 두 번째 층의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거고, 이게 단순히 이제 혼합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층이, 첫 번째 층 위에 또 다른 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첫 번째 층에서 발생이 되었던 이런 광학적인 특성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제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양한 층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텍스처 매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텍스처 매핑은 머테리얼 중에 한 방법이다 보니까 머테리얼에서 원하시면 이제 그 텍스처 기능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셔가지고 동영상에서 보신 거와 같이 이미지라든지 질감 등을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실제 아까 보신 거와 같이 뭐 자동차 외관에 블렌딩을 함으로써 색상을 혼합을 함으로써 조금 더 그 커스터마이즈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내부에서 이런 질감 등 뭐 핸들에 대한 범프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바닥 매트에 있는 카페트 등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당연히 이제 시트에 대한 질감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부분에 뭐 약간 반짝이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미세 패턴에 대해서 다양하게 미세 패턴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약간 좀 뿌옇게 보이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멀티 레이어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처 매핑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아무래도 요새 자동차 내부에 있는 계기판이라든지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부품단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그 디지털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를 그 디스플레이로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 내부에다가 이런 디스플레이를 실질적으로 다 입력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제일 베스트 하겠지만, 아시다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도 내부에 이제 여러 부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석을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하고 대신에 이제 사실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러스터란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부분에다가 이미지 텍스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이미지가 나왔을 때 디스플레이에서 이미지를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일 건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실 때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커브 디스플레이의 커브 R값에 따라서 이제 뭐 빛이 반사되었을 때 보여지는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커브를 조정을 했을 때 보여지는 외관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더 사실감 있게끔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빛방울. 뭐 저희가 이제 그 환경 자체를 다 비가 오게끔 표현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빗방울 형태를 이미지 텍스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윈실드 앞쪽에다가 이제 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빗방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윈시드 사이드 그 크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방향을 조정을 함으로써 입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제 이제 빗방울이 윈실드에 딱 붙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뭐 크기 알갱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리얼리티하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이제 윈실드에 딱 빛이 나오면 이제 와이퍼로서 그 빗방울을 닦으시잖아요. 그래서 멀티 레이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와이퍼를 이용을 해서 빗방울을 닦았을 때 닦고 나서 이제 내가 차 내부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사실감 있게끔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텍스처 매핑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빗방울에 대한 이제 굴절률, 그러니까 빗방울을 막고 빛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윈실드가 가지고 있는 굴절률이라든지 아니면 굴절률에 따라서 이제 빛이 흘러나가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HUD와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앞에 표현이 되었을 때 빗방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물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다음 섹션은 엔시스 코리아의 신동섭 차장님께서 오토모티브 스마트 익스테리어 라이팅 솔루션의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